큰아빠 이게 대체 뭘 그린 거예요? 아, 이건 횡단보도야. 내가 기찬 이 방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여자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더라고. 그 여자가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어. 이 그림 잘 그렸지? 예쁜 유경이 누나한테 선물해줘야겠다. 오늘은 황기만의 그림으로 김도희 살인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기억을 잃은 황기만은 7살로 돌아가 황지호와 똑같은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황지호의 옆에서 그림을 그리던 황기만은 자기가 봤던 영상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었죠. 내가 너무 무서운 영상을 봤어. 강셀이 그 못된 여자가 숨겨놓은 것 같은데 이게 대체 뭘까? 황기만은 자신이 본 영상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쓱쓱 횡단보도를 그린 후 그 위에 흘린 피를 표현하려 빨간 크레파스를 들었죠. 다 됐다. 제법 잘 그린 것 같은데 지호야 이거 어때? 큰아빠 이게 뭐예요? 횡단보도가 왜 이렇게 빨간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게 자꾸 생각나서 그리고 있는 거야. 횡단보도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 있지? 그런데 지호야, 이거 진짜 잘 그리지 않았어? 네. 제 그림이랑 비교하면 완전 사진 같아요. 큰아빠 그림 되게 잘 그린다. 완전 화가 같아요. 그래? 그렇게 잘 그렸어? 그럼 이거 치킨집 앞에서 일하는 그 누나 주면 좋아할까? 황기만은 그림을 멋지게 포장했습니다. 비록 그 전날 치킨집은 문을 닫아 치킨을 사오지는 못했지만 그 앞 가게에서 일하던 도유경을 보고 홀딱 한눈에 반한 터였죠. 기억을 잃었지만 황기만은 도유경에게 또다시 반해가게 문을 두드렸는데요. 저 안녕하세요 예쁜 누나. 황기만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기억을 잃었다더니 황당하게도 자신을 또다시 쫓아다니는 황기만 때문에 도유경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기 찾아오지 마 당신 반기는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 이혼한 지가 언제인데 당신 기억 잃은 것까지 당신 어머니가 내 탓이라며 머리채를 잡더라. 제발 우리 마주치지 말자. 누나 난 그냥 누나가 너무 예뻐서 선물을 주려고 온 거예요. 미안해요. 여기 내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럼 저 이만 갈게요. 황기만은 도유경에게 횡단보도 사진을 건넸습니다. 아, 이게 뭐야? 대체 뭘 그린 거야? 교통사고에 사람이 죽은 걸 대체 왜 그린 거야? 당신 기억 잃고 7살이라면서. 기억 잃은 거 맞아? 나는 지호가 영상이랑 똑같이 그렸다고 잘 그렸다고 해서 가지고 온 건데.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황기만은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도유경은 황기만이 놓고 간 그림을 황당한 듯 쳐다보았죠. 대체 왜 이런 재수없는 그림을 그려서 나한테 준 거야? 대체 무슨 영상을 봤다는 건지 기분 나빠 정말. 도유경은 그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터였죠. 교통사고 영상을 황기만이 봤다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 곰곰이 생각하던 도유경은 강재인과 김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지금 황기만이 나한테 갑자기 이상한 그림을 주고 갔는데 이게 교통사고 영상을 그린 거라네. 도유경의 목소리에는 긴급함과 불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와서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전화를 끊자마자 강재인과 김도윤은 서둘러 차를 몰고 도유경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강재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죠. 유경아 나왔어. 황기만이 주고 갔다는 게 대체 뭐야? 강재인은 숨을 고르며 도유경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이거야. 도유경은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내밀었는데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거 혹시 김도희 씨 교통사고 현장이 아닐까? 황기찬 주변에서 있었던 교통사고라고는 그것뿐이라서 생각이 거기로 가네 한번 확인해줘. 김도윤은 도유경에게서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림을 본 순간 김도윤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는데요.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이거 맞아. 우리 도희 사고 났었던 그 현장 그림이야. 확실해.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동시에 분노가 섞여 있었는데요. 유경아 황기만이 이걸 영상으로 봤다고 했다고? 응, 나한테 황기찬 방에서 그 영상을 봤다고 했어. 도유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김도윤은 눈을 크게 뜨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자신에게 1년 전 왔었던 CCTV 영상과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었죠.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황기찬이 아닐 거야. 김도윤은 깊게 생각에 잠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인 증거를 그렇게 가지고 있었을 리가 없어. 그럼 강세리 짓이 아닐까? 강재인이 갑자기 떠오른 생각을 말했는데요. 황기찬이 자길 배신할까봐 그날 황기찬 약점을 잡아놓은 것 같아. 자기를 버리면 이 영상으로 황기찬을 협박할 생각이었겠지. 김도윤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는데요. 이 영상이 필요해. 김도윤은 주먹을 꽉 쥐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가 건네준 녹음 파일로는 황기찬이랑 강세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는 있겠지만 도희를 죽였다는 증거는 될 수가 없었는데 이 영상만 있으면 황기찬이랑 강세리를 잡아넣을 수 있을 거야. 유경아 황기만한테서 이 영상 받아낼 수 있을까? 강재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는데요. 황기만이 그렇게 중요한 영상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을 줄이야. 김도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죠. 그 인간이 이렇게 도움될 일도 오네. 걱정하지 마. 황기만이 기억을 잃었는데도 요 며칠째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 중이었어. 아마 내일도 여기 찾아올 거야. 그 인간 여기 오면 그 영상 빼낼 수 있게 해볼게. 세상에 제인이네 어머니가 죽인 게 아니었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도유경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는데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유경은 가게 문을 열고 황기만을 기다렸는데요. 예상대로 황기만이 나타나자 도유경은 황기만을 붙잡았습니다. 도유경의 손길은 단호했지만 떨림이 느껴졌죠. 기만 씨가 나한테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도유경은 황기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는데요. 이번 일만 잘 해내면 결혼 생활 동안 당신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거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꼭 찾아줘 그 영상. 도유경은 간절한 눈빛으로 황기만을 바라봤죠. 나한테 필요한 거야. 정말? 유경이 누나, 내가 꼭 찾아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줘요. 황기만의 얼굴에 희망이 가득 차올랐는데요. 황기만은 집으로 달려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강세리가 숨겨놨었던 그 영상을 찾기 위해 서랍과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죠. 마침내 비밀 공간에서 USB를 발견한 황기만은 다시 도유경의 가게로 뛰어왔습니다. 누나 여기 있어요. 황기만이 숨을 헐떡이며 USB를 내밀었는데요. 이건 기억을 잃은 황기만이 강세리에게 날리는 결정적인 복수였는데요. 운명의 장난처럼 황기만의 기억 상실이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된 것이었죠. 도유경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는데요. 맞아. 김도희 대리를 죽인 건 황기찬과 강세리였어. 김도윤의 외침이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이로써 드디어 김도희 죽음의 비밀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었죠. 강재인은 급하게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자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재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엄마가 아니었어요. 나까지 엄마를 믿어주지 못하고 살인자라 생각했는데 엄마가 아니었어.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강재인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는데요. 강재인은 최자영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자영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최자영은 고개를 저었죠. 재인아, 그래도 난 죄인이야. 최자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는데요.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지. 최자영의 억울한 소식은 곧장 퍼지게 되었는데요. 진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죠. 정윤이는 딸의 영정사진을 꼭 안고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도희야, 아이고 내 딸. 차에 2번이나 치여서 얼마나 아팠을까? 깊은 한숨과 함께 정윤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려왔는데요. 내 딸을 죽인 살인마 년놈들이 따로 있었어. 그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희희낙낙 살고 있었다니. 정윤이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올랐고 주먹을 꽉 쥐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 이놈들을 그냥 절대 용서 못해. 이 파렴치한 인두껍을 뒤집어 쓴 것들. 그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사람을 조종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천벌을 내려야지. 누나 갑시다. 우리 도희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누나 말대로 천벌을 내려야지. 이윽고 정윤이를 비롯해 김도희의 가족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선 정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가 담긴 USB를 꺼내들었는데요. 재수사해 주십시오. 내 딸을 죽인 범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정윤이가 내민 증거를 본 형사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드디어 황기찬과 강세리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각 YL그룹 회장실에서 여유롭게 서류를 검토하던 황기찬은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에 날벼락을 맞았죠. 전화기를 든 황기찬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했고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김도희 뺑소니 사건 용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요? 영상이라니. 황기찬은 벌떡 일어나 회장실을 서성이며 머리를 쥐어뜯었는데요. 검찰에 인맥이 있던 황기찬은 미리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기찬은 급하게 강세리 불러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죠. 강세리,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김도희를 죽인 영상이 검찰에 넘겨졌다는데 어떻게 그런 영상이 존재를 할 수가 있어? 황기찬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그날 내가 김도희를 차로 치는 영상을 따로 녹화해두고 있었어? 날 협박하려고? 말해봐, 이게 사실이야? 강세리는 깜짝 놀라며 다급하게 대답했는데요. 기찬 씨, 그 영상이 검찰에 넘어갔대? 말도 안 돼, 난 넘긴 적 없어. 강세리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고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녹화해둔 건 사실이지만 정말 당신이 날 버렸을 때에나 공개하려고 했던 거야. 내가 지금 그걸 터뜨릴 리가 없잖아. 이거 다 누명이야. 누가 그 영상을 훔쳐간 거라고. 황기찬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죠. 닥쳐. 지금 그게 중요해? 강세리, 널 만나서 내 인생 다 조졌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황기찬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내 부인 제인이까지 버리고 널 선택한 이유가 뭔데? 내 자식, 내 부인 다 버리고 YL그룹 회장 자리에 어떻게 올랐는데? 강세리는 황급히 황기찬을 달래려 했는데요. 기찬 씨,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기찬 씨가 힘을 좀 써봐. 당신이 검사 출신인데 증거 그거 분실 처리하면 안 돼? 강세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목소리는 애원하듯 변했습니다. 아니, 강승우한테라도 누명 씌우자. 내가 잘못했어. 나 정말 당신 사랑해서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뭐? 사랑? 지금 네가 날 사랑한다면서 저지른 짓들을 봐. 지금 다른 차로 김도희를 친 영상이 떡하니 남았는데 어떻게 누명을 씌워. 강세리,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줄게. 정말 날 사랑한다면 당신이 덮었어. 어차피 나 혼자 죽인 것도 아니잖아. 김도희를 당신이 불륜녀 누명 씌운 거고 죽일 수밖에 없게 몰아간 것도 당신 짓이지. 당신이 남긴 영상 때문에 지금 이 꼴이 나게 된 거고. 그 사랑 증명할 기회를 줄게. 한 4년만 감옥에 있다 나와. 내가 최대한 형량을 줄여볼 테니까.
지호 걱정은 하지 말고. 강세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황기찬을 바라봤죠. 여보, 나한테 지금 감옥에 가라고 한 거야? 당신 살겠다고 날 버리겠다는 거야, 지금? 강세리의 목소리는 배신감으로 가득 찼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황기찬은 마지막으로 잔인한 선택지를 던졌는데요. 뭐 그거 아니면 평생 정신병원에서 썩게 해줄까? 선택해, 어디로 갈 건지 말이야. 황기찬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죠. 이렇게 강세리와 황기찬의 천년의 사랑마냥 불타던 불륜은 드디어 쫑이 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른 끔찍한 죄악은 결국 서로를 배신하고 파멸시키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그 끝은 서로 배신하게 되는 파국이었죠. 황기찬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든 희생시킬 수 있는 냉혹한 인물이었는데요. 심지어 오랜 시간 함께해온 강세리조차도 버리면서까지 자신 혼자만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황기찬의 비열한 행동을 정신을 차린 강미라는 용서할 리 없었습니다. 강미라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들로 인해 가족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후회에 빠져 있었는데요. 하늘에 계신 오빠, 지켜봐줘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가족을 위해 다 되돌려 놓을 테니까요. 강미라는 오빠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 위해 강에 투신하려 했던 강미라는 그날 나약한 마음은 모두 강물에 던져버렸는데요. 차가운 강물을 바라보며 발을 내디디려던 그 순간 정우성의 진심 어린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래, 적어도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으로 끝내진 말자. 내 잘못으로부터 도망가지 않는 거야. 강미라는 떨리는 손을 꽉 쥐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강미라는 예전에 누명을 쓰고 회사에서 쫓겨났었던 터라 다시 회사에 복직을 신청하려 했는데요. 그동안의 억울함과 분노를 삼키며 회사로 향했지만 이미 강미란이 모르는 사이에 강재인의 도움으로 누명은 벗겨져 있던 터였죠. 강재인이 몰래 증거를 수집하고 진실을 밝혀내 강미란의 결백을 증명해 놓았던 것입니다. 재인아, 미안하다. 고모가 되어서 너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다니. 강미란은 눈물을 글썽이며 강재인을 바라봤는데요. 절연하다시피 했었는데 정말 너를 어떻게 봐야 할지. 재인아, 내가 정말 그동안 잘못했어. 잘못 생각했고 반성 많이 했어. 우리 가족을 망친 건 나야. 새언니 찾아가서도 이미 용서 빌었다.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다시 줄 수 있겠니? 예전과 같이 바보 같았던 실수는 절대 하지 않을 거야. 강미란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강재인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강승우와 강미란은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았는데요. 그동안 서로를 향한 불신과 미움을 모두 내려놓고 가족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죠. 강승우를 회장으로 만들겠다던 욕심은 이제 완전히 버린 터였습니다. 친아빠가 DH홀딩스 대표인데 YL그룹까지 욕심낼 필요도 없었죠. 누나, 그동안 회장 자리 욕심냈던 거 진심 아니었어. 세상이 다 너무 미워서 더 청개구리처럼 행동했었나 봐. 그런데 관심도 없었으면서. 강승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백했는데요. 누나가 회장이 되어야지. 디자이너 L. 누나만큼 우리 회사에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황기찬이 뺏어간 자리 되찾아야지. 강승우의 진심 어린 응원에 강재인은 감동했죠. 강재인은 스스로 능력을 입증했고 이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김도희 사건의 미스터리까지 모두 풀어냈는데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황기찬의 악행들도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강재인이 여왕의 집을 되찾을 시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회장을 바꾸는 주주총회의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실에서 강재인을 돕는 건 강승우와 강미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DH홀딩스는 물론이고 예상치 못한 숨겨진 조력자도 있었죠. 바로 그동안 황기찬의 오른팔인 줄 알았던 윤비서가
사실은 숨겨진 강규철 회장의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놀란 가운데 윤 비서가 조용히 서류를 꺼내 들었는데요. 회장님께서 남기신 겁니다. 윤 비서의 손에는 강규철 회장이 남긴 중요한 문서들이 들려 있었죠. 강규철 회장이 남긴 유산은 다름 아닌 윤 비서가 비밀리에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에게 속아 넘어갔던 강재인의 재산과 주식들, 그리고 최자영의 미술관을 비롯해 빼앗긴 모든 것들을 윤 비서의 도움으로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윤 비서는 강규철 회장의 유언대로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다가 모든 증거를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미술관 관장 자리에 오르는 줄 알고 한껏 들떠있던 노숙자는 금세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는데요. 뭉크도 모르면서 무슨 미술관 관장을 하겠다고요. 최자영이 돌아오자 노숙자는 황급히 미술관을 떠나야 했죠. 최자영은 치매를 극복하고 다시 미술관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치매에 걸린 발레리나가 음악을 들으면 과거로 돌아가 전성기 그대로의 멋진 춤을 선보이는 것처럼 최자영도 그림 앞에 서면 치매도 잊은 듯 살아났죠. 붓을 잡은 최자영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고 예술에 대한 열정도 그대로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환자가 아니라 어엿한 전문가였는데요. 여왕은 여자 임금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영역에서 중심되는 위치에 있는 여자를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하죠. 강재인도 최자영도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여왕으로 우뚝 서게 될 것 같은데요. 여왕의 집을 하루빨리 되찾길 바라며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